네, 첫 번째 노트는 C++를 소개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문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C++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면,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C++ 언어는 C를 확장한 언어예요. 객체 지향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C를 확장해서 이제 C++로 만든 언어이고, C는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언어이고요.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이 언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또 언제 만들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는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죠.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7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가정에 PC도 없던 시절이에요. 회사 같은 데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기관에만 이 방만한 크기의 PC 아니지, 컴퓨터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에서는 응용을 만드는 게 중요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는 응용보다는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잘 돌아가는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 이슈였고, 컴퓨팅 환경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컴퓨터에 뭐가 있어야 돼?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영체제 만들어 그 다음에 응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C도 왜 만들어졌냐면 운영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언어 만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전에 언어들은 불편하니까 운영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가 C 언어예요. 그래서 C 언어는 되게 하드웨어 수준의 성능이 되게 중요시한 언어예요. 그 이유는 이 C라는 언어가 응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운영체제를 만들고 나서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응용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응용도 뭘로 만들었겠어요? C로 운영체제를 만들었으니까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들도 C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의 응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별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게임들이 있던 시기가 아니고 PC도 없던 시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보시면은 제일 표준이 언제 제정됐냐면 개발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표준이 중요해진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C를 갖고 프로그램 짜려면 뭐가 필요해요? 방금 썼듯이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C를 컴파일하는 컴파일러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C를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컴파일러 회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능들을 막 넣어요. 언어 자체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컴파일러에서 돌아가던 어떤 C 코드가 다른 컴파일러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 안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제 너무 C 언어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표준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C나 C++는 어떤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그게 더 그런데, 자바는 오라클 소속이니까 그 회사에서만 할 수 있지,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파이썬 같은 언어도 어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들이 없으면은 막
한 언어이지만 여러 가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버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표준이 나왔는데 C는 그 뒤로도 여러 표준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언어 자체에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표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7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이제 C++를 만든 사람인데 얘는 얘라고 이분은 석사 할 때, 석박사 할 때, 박사 때라고 하는데 C 언어에다가 객체 지향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박사학위 과정 동안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 졸업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제일 괜찮은 IT 회사죠. 미국에서는 벨랩, 우리나라로 치면은 KT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벨랩에 들어가서 완성을 했습니다. C++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C++의 책을 냈는데 이 당시에도 C++ 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표준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이 기반이 돼서 이걸 근거로 컴파일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똑같이 이 경우에도 여러 회사들 컴파일러 만들다 보니 서로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표준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표준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2003년도에 C+03이라는 게 발표됐는데 이 뒤로는 새 표준이 또 한참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그 C++가 계속 퇴색해 가니까 이제 C++를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C++도 현대 지금 그때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 또 새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새 버전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으로 해가지고 2011년부터 쭉 이제 버전업들이 정확한 시기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들이 나오게 있으면 우리는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언어가 버전이 바뀔 때마다 강의 준비를 다시 또 해야 되죠. 새 기능이 나오면 새 기능 학생들한테 소개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 언어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었어요. 환경을. 그리고 C 언어가 상당히 플렉시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아한 거죠. 이 C 언어를. 그래서 컴퓨터들이 발전돼 가다가 이제 IBM PC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정에 PC들이 보급이 되고 PC들이 이제 널리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창기의 PC는 그 콘솔 환경이었죠. 지금의 윈도우 마우스 갖고 조작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 3.1, 윈도우 9.5가 나오면서는 이제 우리가 쓰는 PC 환경이 지금의 이 GUI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환경에서는 뭐가 중요해졌냐면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 윈도우가 각 가정에 보급이 되고 이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윈도우에 돌아갈 응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아래 한글이 됐든 워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게임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됐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C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C로 만들어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윈도우 응용은 C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버튼 만들어야 되고 메뉴 만들어야 되고 창 만들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인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이 되게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 응용에서는 C로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C++가 또 객체 지향이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그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C++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웹,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뭐 그 C++가 응용들 개발할 때, 일반적인 응용을 개발할 때 이제 많이 안 쓰이는 거죠. 다른 언어도 많이 나왔고, 게임 만들 때 뭐 C++ 안 쓰고 C# 쓴다든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언어, 뭐 이런 언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C++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윈도우 응용이나 아니 윈도우 응용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유닉스나 이런 데 돌아가는 거에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되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응용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C++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11부터를 우리가 그 이전과 구분해 가지고 얘를 모던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겨울방학 때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C++20 내용을 좀 넣었는데, 그거 학습하다 보니까 원래 C++20은 마이너 버전이거든요. 11이 메이저, 14가 11을 보완하는 거, 17이 메이저, 20은 17을 보완하는 건데, C++20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거의 메이저 수준으로 샵 인클루드도 없앴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 업들이 되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도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데, 그러면 왜 새 버전 업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올까? 이 기능은 왜 넣었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새 언어 버전에 새 기능이 추가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 그 다음에 간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강건성을 향상하는 거예요. 강건성이라는 것은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강건하다는 거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요소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scooped enum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C에서도 열거형이 있죠. 열거형이 뭐예요? 열거형. 열거형. 열거형이라는 건 원래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나열해 가지고 타입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열거형이에요. 예를 들면 enum, direction, north, south, west, east 하면은 4개 값을 정했죠. 동서남북. 그러면 direction이라는 타입은 4개 값만 가지는 거예요. 다른 값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걸 int로 표시하게 되면, int는 아까도 봤지,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까지 어마어마한 값인 거죠. 그럼 여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건 다양한 값들이 전달될 수 있는데, int 대신에 direction이라는 거 쓰면 여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타입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강건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 C의 이 열거형은 아까처럼 enum, direction, north 이렇게 쓰면, 이 north라는 이름은 하나로 정의돼서 다른 데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north를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scoped enum은 enum, class, direction 이렇게 써요.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north는 요 안에서만 제한이 돼요. 다른 데서 또다시 north라는 이름을 써도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north가 어디에 있는 north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앞에 direction, 뭐 이렇게가 붙여서 쓰게 돼요.
좀 번거롭지만 이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특히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영어니까. 영어로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려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하려면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고 어떤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등등 대충 붙이지 말고 영어로 이해력이 잘 되는 걸로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오토 뭐 이런 기능들, 이 오토는 뭐냐면 원래는 int n equal 0 하죠. 그러면 이 n이라는 변수는 무슨 타입이에요? int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에요. 근데 int 대신에 auto n equal 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은 equal 0 했으니까 초기 값이 뭐예요? 0이죠. 그럼 이 0을 이용해서 타입을 컴파일러가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초기 값을 바탕으로 결정해 줘요. 그럼 int n equal 0 하는 거나 auto n equal 0 하면은 오히려 타이핑할 게 하나 늘죠. 그렇죠? int는 세자인데 auto는 네자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편하지. 근데 우리가 상당히 긴 타입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타입들을 내가 매번 쓰는 것보다 오토로 해놓고 쓰면은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틀릴 일이 없지. 컴파일러가 틀릴 일이 없죠. 컴파일러는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해석해 주니까 오히려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초기화해놓고 이 타입이 될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간결성도 높아지지만 정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보셨듯이 오토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오토만 써. 인트 쓰지 마.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버전업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돌아갔던 코드는 새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불편했던 문법이나 효율성이 떨어진 문법을 개선한 새로운 문법이 나오더라도 옛날 문법은 계속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새 기능이 왜 나왔냐면 이것들보다는 나와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새 기능을 익혀서 새롭게 짜는 프로그램이면 과거 기능 쓰는 것보다는 새 기능을 쓰는 게 뭔가 효율성이 나아질 거고 더 간결할 거고 더 강건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어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익히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할 수 있었으니까 옛날 문법만 알고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잘 돌아가는 코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기능을 하면 더 좋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추가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익혀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C 언어의 특징은 C와 호환된 전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C 플러스 컴파일러는 C 소스를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C의 문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마찬가지로 컴파일 방식입니다. 컴파일 방식. 컴파일 방식은 exe 파일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자바나 파이썬은 좀 그렇진 않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중간 코드를 만들고 그 중간 코드를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실행시켜줘요. 근데 C++C는 우리가 빌드해서 실행 파일, 윈도우에서는 exe 파일이죠. exe 파일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 실행의 주체는 누가 돼요? 운영체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실행 주체가 운영체제가 아니라 별도 소프트웨어가 그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 지형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앞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프로그램 할 때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할 필요는 없어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했을 때 이득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어떤 기능, 어떤 데이터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얘는 필요 없는 애야. 객체지향 할 필요가 없는 애야. 객체지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 뭐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객체지향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함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중심이 돼요. 객체를 중심으로. 강아지가 객체라면서 강아지를 중심으로 강아지에게 짖어라, 자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는 밥 먹어라. 누가? 강아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요소를 우리가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애들은 C처럼 프로그램 하겠다는 거고 C처럼 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그 기능을 그냥 함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객체로 안 만들고. 그 얘기고요. 그리고 복잡한 문법을 갖고 있고 강건성보다는 효율을 중시한 언어이고 오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도입합니다. 저는 이런 언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바를 더 좋아해요. C++보다는. 그럼에도 이제 C++는 기본적인 철학이 오용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기능을 오용되지 않게 써야 돼요. 오용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여기 연산자 재정의가 있는데 원래 연산자 덧셈은 원시 타입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 컴파일러가 이해하고 있는 원시 타입들이 있죠. 인트 계열, 플로트 더블 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에 대해서는 연산자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들 갖고 1 더하기 3, 뭐 1 곱하기 3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아지를 정의했는데 강아지에 대해서 원래는 덧셈을 못하는 거죠. 컴파일러 이해 못하니까. 근데 이 연산자를 재정의한다는 건 뭐예요? 강아지에다가 덧셈 연산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정의하면서. 근데 강아지에다 덧셈을 추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덧셈이 멋있다고 덧셈을 정의해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링이 있다.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 2개 더하는 건 뭐 결합하는 거네. 우리 함수 스트링 cat 해가지고 더하는 것보다 플러스면은 더 간결하겠죠. 그럼 좋아 그런 건. 근데 강아지 2개를 더한다. 무슨 의미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오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C++가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드렸고 수요일 날에 오면은 이제 기본적인 C++의 문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